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서울시장이 뽑혔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기대들을 했겠죠.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규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겠죠. 그래요. 하지만 현재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면 지금 뭐 여도 없고 야도 없다는 사실, 요번 선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오세훈 시장 또한 부동산이 상승되면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본다면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하락조인데 서울만 지난주에 0.05%에서 0.07%로 상승하였지 않습니까? 이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칫하다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재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에 서울시는요, 어제 오후 늦게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그 발표 내용을 보면 4대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서울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가 급격하게 상승됨에 따라 부담을 느낀 거죠. 자칫하다가는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일 난다. 따라서 지금 서울에 있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을 잡아야겠다. 요게 목표가 이제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의도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역 및 인근 지역이 이렇게 묶였다는 거고요.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역이죠. 거의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묶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역, 요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 또한 다 묶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이런 식으로 다 묶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정기간은 2021년 4월 27일부터 1년간이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대비 토지 평수를 보면요. 약 20평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이처럼 주거지역이면서 대지권의 비율, 땅의 평수가 18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전에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 허가를 받아서 거래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무허가가 됐다라고, 그런데 거래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연히 무효라는 거예요. 거래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잔금 20억 원 줬는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인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당해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거용 토지일 경우에는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실거주 아니면 뭐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얘기죠. 아마 제가 요 두 가지 중에 제가 보는 점에서는 가장 무서운 거는 2년간 매매나 임대 금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 충격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는 재건축 완화에 의한 기대감, 미래를 위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 집에 들어갈 사람, 그리고 2년간 살 사람, 임대나 전세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또한 지금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좀 묶여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다는 것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주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신고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즉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사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아예. 말 그대로 실거주가 아니라면 서울 재건축을 노리기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세금에 대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또한 종부세에 대한 추가 과세, 이러한 세제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 즉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요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요. 권리처분 계획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정비사업의 분양 재당첨을 제한한다는 얘기고, 또한 전매 제한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최대 5년까지 전매 제한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이런 제한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묶임으로써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거의 폭탄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오르기 전에 자꾸 부자는 가수요. 이러한 가수요를 차단했다는 얘기고, 실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 규율에 인한 현금 수십억대 동원이 가능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바라다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실수요 또한 차단됨으로써 재건축 완화 기대에 의한 호가, 지금 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한 호가가 뒤따라 오는 매수 세력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여버렸는데 매수세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나 목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묶이면 서울 전 지역 또한 분위기상 묶여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서울 전 지역 또한 부동산에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현재 서울 강남의 수요는 돈 많은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분위기상, 확률상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했는데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이나 목동 재건축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 규제 대책들도 쏟아진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좀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봄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얼마나 기대가 컸나요? 이러한 봄날이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선찬 교수의 맛있는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